자, 최저임금과 관련돼서 우리 기자들 두 명의 리포트를 이어서 보셨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우리 왕혜나 기자와 또 최병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저임금위원회 참 머리 아프겠습니다. 오늘 그 확정안이 나옵니까? 사실 오늘 확정안이 오늘 다시 회의가 전원회의가 열리고 법정 시한은 27일로 27일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좀 열려봐야 되겠네요. 네. 그 전에 지금 이 최저임금 논의, 내년의 확정안이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지 그것부터 좀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일정을 살펴보면 지난 3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했고 5월 30일 박준식 신입 최저임금위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이후 3차례 공청회와 6차례 현장 방문이 이뤄졌고 6월 19일 처음으로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열려서 노사가 마주 앉게 됐습니다. 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은 27일인데 이후 7월 15일까지는 이의 신청과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8월 5일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노사 간 합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법정 시한을 넘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올해도 6월을 넘길 것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예. 다만 고시까지 2주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7월 중순에는 무조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최저임금 결정 그 기준이라고 할까요? 세 가지가 있죠. 이게 시급으로 할 것이냐, 월급으로 할 것이냐,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하나가 최저임금을 인상할지 하지 않을지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일 텐데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일 텐데 지금 보면은 인상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지금 묶여 있죠. 아닙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총 3단계로 이루어지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3단계로 이루어지는 게 맞고요. 예. 근데 이 3가지를 모두 결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제 인상할 것이냐 인하할 것이냐 인상한다면 어느 정도로 인상할 것이라는 맨 마지막에 정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 첫 번째 회의에서는 이미 시급으로 기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전처럼 월급과 시급을 같이 병기할 것이냐라는 의견 그 회의가 열렸는데 네. 이 안건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경영계는 이제 조금이라도 주유 수당을 낮춰서 주기 위해서 이제 주 40시간에 현재는 8시간 주유 시간이 붙어서 월 총 209시간이고 그러면 174만 원 5,150원 이렇게 확정이 되는데 예. 이 주유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좀 경영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급만 이제 발표를 하자는 입장이고요. 예. 노동계는 여태까지 해온 것처럼 시급과 월급을 모두 병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최저임금 사업 종류 구분도 지금 논의는 안 됐겠습니다만 이 어떻게 노동계와 그 경영계가 지금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네, 그 업종별로 차등을 두자는 입장도 오늘부터 이뤄지는 또 전원회의에서 차후에 회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경영계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최근 2년간 27% 정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지역별로 또는 5인 이하 영세 기업에는 좀 최저임금을 따로 적용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노동계가 반발이 심해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냐 하는 게 중론입니다. 그렇군요. 이 인하할 것이냐 인상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최종 관문이 되겠는데 앞서서도 말했지만은 워낙 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 경영계는 구체적인 입장이 어떻고 노동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주장하고 있습니까? 경영계는 한마디로는 최소한 동결 또는 인하 방침을 내세우고 있고 경영계는 이제 대통령 공약처럼 1만 원까지 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견기업의 반발이 심한데요. 중소기업 중앙회가 실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서 중소기업 69%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소상공인 연합회는 기업 규모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 또는 5인 이하의 영세 기업에는 최저임금을 좀 낮춰서 적용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노동자가 거의 없어서 인상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지만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르다는 점, 그리고 최저임금 그 산입 범위에 정기 상여금과 또 복지 후생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점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노동계의 경우에는 2020년에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달성을 꾸준히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 공약이 실천될 경우에는 노동자 위원 측 최저임금 요구안이 올해 요구안보다 19.7% 오른 요구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예. 결론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국회로 가봅니다. 최병호 기자. 네. 여당이 동결론을 가지고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그런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는? 네, 일단 그 여당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김혜영 의원, 그리고 중진인 송영길 의원, 그리고 경제통인 최은열 의원이 그 속도 조절론을 언급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19일에는 관훈 토론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도 동결을 포함한 종합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최저임금 동결 또는 속도 조절론을 채택한 것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민심을 생각해서 좀 이런 발언을 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네. 그래서 당 지도부도 다소 난감한 표정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유한국당의 경우를 보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어제죠 경제통인 추경호 의원이 그 현물급여, 그러니까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숙소나 식사 같은 현물급여도 최저임금에 산입하자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기준 최저임금이 8,350원인데요. 예. 여기에 현물급여가 포함이 되면 실질적으로 회사 측이 부담하는 금전적인 최저임금 부담은 좀 내려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부산을 방문해서 외국인의 임금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지급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바른미래당 역시 그 중소기업 중앙회와 만나서 최저임금 동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고요. 현재 국회에서는 정의당만이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국회는 뭐 대체적으로 그러면 동결론 쪽으로 좀 쏠리는 건가요? 무게추가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 민노총하고 정부하고 지금 안 좋은 상황이죠. 그렇죠. 민주당, 여당도 최저임금 동결 쪽으로 가닥을 잡긴 했지만 네. 이거 당론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은 지금 민노총이 대정부 전투, 네. 대정부 전쟁이라고 네, 합니까? 예. 네, 그 맞습니다. 김영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이후에 상당히 좀 강경 기조로 가고 있는데 네네. 상당히 좀 둘 관계가 껄끄럽겠습니다. 네, 지금 최저임금 인상의 변수가 지금 이 민노총인데요. 민노총은 지금 27명으로 이루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주에 김영환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촛불 정부를 자임했고 친노동 정책을 펴겠다고 자임한 문재인 정부에서 구속이 되자 예.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끌어내리겠다, 정부를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경 투쟁을 예고했고 처음에는 최저임금위원회 참석을 보이콧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입장을 바꿔서 참석은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민노총이 어떻게 좀 의사를 발언하고 행동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해졌고 예. 민주당에서 지금 최저임금 동결을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그 표심을 의식한 것인데 네. 언제나 우군일 줄 알았던 이 노동계가 이렇게 등을 돌리게 되면 민주당에서도 노동계 표심을 좀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예.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도 다소 좀 힘을 잃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내일 모레인 27일에 세종시에서 최저임금 위원회가 열릴 때 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공약을 지키라고 집회를 할 계획이고요. 또 방금 오늘 오전에 신임 김상조 정책실장이 청와대에 와서 기자들하고 이제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예. 여기서도 민노총의
그 민노총과의 관계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질문이 나왔었는데 네. 김상조 실장은 지금은 답변하기 곤란하고 정부도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좀 노동계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상준 실장도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곤란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고 갔겠죠. 저는 이 문제를 좀 깊이 더 짚어보기 위해서 전문가를 연결을 했습니다. 구교현 1대10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바로 여쭤보죠. 이 국회에서 나오고 있는 이 속도 조절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최저임금 인상이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정부가 스스로 만들지 못했음에도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최저임금에 대한 부정적 여론만 인식하다 보니 스스로 이제 속도 조절론을 꺼내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그 대한민국 경제는 뭐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돈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상위 10%가 전체 부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즉 돈이 아래로 흐르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최저임금만 올려버리면 결국 가난한 영세사업자와 가난한 최저임금 노동자 사이에 이런 을끼리의 답답한 갈등만 깊어지게 되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분들을 대신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이 대기업은 그냥 두고 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만 죽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은 논외로 하고 이 의뢰 경쟁만 심화시킨다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기업의 성과라는 것은 사실 노동자와 협력업체, 그러니까 중소기업들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대기업 CEO가 아무리 능력이 좋다고 하시더라도 혼자서 이 성과를 거둘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그 성과를 독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상당히 심각하고요. 최근 5년 새에 더 벌어졌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기업 CEO의 최고임금 수준은 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 최저임금 인상에 있어서 대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 최저임금과 납품 단가를 연동한다든지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있어서 가장 낮은 직급에 있는 노동자에 대한 임금을 인상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최고임금위원회를 만들자, 즉 이 초고소득자 임금 상한선을 만들자 이런 운동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대10 운동본부가 바로 이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죠? 네, 맞습니다. 이 운동은 운동은 어떤 운동이고 또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뭐 대한민국의 최고임금 실태라는 것은 너무나 심각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대기업 CEO들 중에 가장 이 연봉을 많이 받으신 분이 최저임금의 2,500배 수준을 받으셨는데 이건 이분이 받은 임금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이분은 뭐 주식 배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산을 통해서도 엄청난 소득을 올리셨어요. 임금만 놓고 봤을 때 최저임금이 2,500배 수준이라는 것이고요. 뭐 이런 비율은 여러 가지 또 많습니다. 이를테면 최저임금 인상이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고 많이 주장하시는 경총이나 전경련의 회장님들도 최저임금의 500배 수준의 연봉을 받으셨습니다. 또 한편으로 고위공직자들도 대단히 심각한 상태인데 청와대나 장차관 등 중에 열의 7명 정도는 작년에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 열의 8명은 또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이래서 이런 대한민국의 심각한 최고임금 수준, 이 격차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임금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최고임금의 수준을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최고임금자뿐만 아니라 이 고액연봉자 전반의 임금 수준도 함께 조정하는 문제를 이 최고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는 국민청원 운동하고 있고 이미 국회에도 살찐고양이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논의도 촉구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가장 먼저 사실 국회의원님들 스스로가 자기 세비를 최저임금과 연동시키는 제도를 만드는 것부터 사실은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요구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좀 짧게 질문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최저임금 인상 논의, 이 최고임금위원회 어떤 취지인지 알겠는데 이 최저임금 인상안의 완성 내지는 성공을 전제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별도로 최고임금 제한을 해야 된다는 주장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최저임금위원회와 최저임금 인상과 최고임금 제한 이것은 별도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의 기조는 최고임금은 낮추고 최저임금은 올리자라는 것이 기조입니다. 전체적인 임금 격차를 낮추는 데 있어서 워낙 지금 현재 격차가 심각하기 때문에 최고임금 수준을 낮추는 것도 필요하고 최저임금 수준을 또 올리는 것도 동시에 필요한 조치라고 저희는 요구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조금 오른 상황에서 이 격차가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평등한 사회로 한 발짝 나아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최고임금과 최저임금을 연동해야 된다는 것, 즉 최고임금은 낮추고 최저임금을 올리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론적 입장에서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 합의라든지 또 여러 면에서 어느 정도는 이용이 됐다. 그러나 최고임금을 제한한다는 것은 최고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권 침해를 한다든가 또는 거기에 나가서 이 임금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사회적 합의는 필요한데요. 근데 이제 이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임금 격차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이 격차라는 것이 도저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너무나 많이 벌어져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이렇게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도 나타나고 있고, 더 심각하게는 경제의 활력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에서는. 그래서 과거에도 여러 경제학자들이 임금 격차는 불가피한데 이 격차의 수준이 너무 벌어지게 되면 이 노동자들의 노동 의욕도 구체시킬 수가 없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일정 수준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들은 사실 이론적으로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현실의 제도로 들어오지 않았던 건데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특히 이제 유럽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제 최고임금 관련된 논의와 여러 가지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에서도 이 격차를 줄여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수단을 가지고 이 격차를 줄일 것인가? 저희들의 제안은 최고임금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최저임금위원회, 최고임금 제한 이 부분은 논의가 좀 계속 좀 필요해 보이군요. 네네. 위원장님께서도 오늘 저희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네. 다음에 이 최고임금위원회 최고임금 제한 이 논점으로 토론을 할 때 저희가 한번 상대 측과 같이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구교현 1대10 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두 기자도 수고했습니다.